제가 최근에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품이 없는데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시공사 출판사에서 이렇게 2권의 책과 책갈피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책이 너무 예쁘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책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배철련 작가님의 정적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배철련 작가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을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특히나도 샘족어, 인도어, 이란어와 같은 인류 최초 문자들의 언어라고 간주되는 문자들, 언어들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또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부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아침에 안개가 가득 찬 곳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 또는 명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적인 글들이 많고요. 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들도 꽤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 삶의 어떤 데일리 루틴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표지가 묵직해 보이고 제목도 그렇게 재미가 있는 듯하게 보이는 책은 아니라서 읽는 동안 무겁지 않을까,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읽어도 그 하루 일과에 꽤 많은 동기부여와 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많은 그런 영감이라든지 또 느낌적인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 말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또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또는 좋은 영향을 주었던 문장들을 읽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 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가장 동기부여가 되었던 문장들만 몇 가지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66쪽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지금 여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는 대중의 환호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의 집중을 흔들어 놓는 방해꾼이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처리한다. 그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하찮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일들을 대충 처리한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그 사소한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관찰하고 있는가? 그 사소한 것들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 작가님의 특징이 항상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책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글을 읽으면서 감명받고 감동을 받다가 딱 마지막 문장에 항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주어짐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지?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장들에서는 위대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도 위대하고 또 굉장히 대단하게 처리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사소한 일조차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과 큰 일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그 큰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당연히 큰일이 있으면 그 큰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 주어진 작은 사소한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은 무엇인가? 사소한 것들을 완벽하게 관찰하고 있는가? 그것들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저에게 주어진 큰 일은 아무래도 일이겠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내에 일하러 출근을 해서 출근한 동안 일의 업무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일상 속에 있는 사소한 것들,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한다든지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주어진 아주 사소한 것들, 건강 뭐 비타민 먹기,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기, 운동 조금이라도 하기, 독서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어떤 출퇴근하고 주어진 업무, 뭐 회사 일 이런 것만 크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소한 정리라든지 뭐 나 건강 챙기는 것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그것 말고도 사소한 것에 대한 예시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87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나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는 원인이 되어 나의 행위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 등장하는 작은 생각은 원인이 되어 결국 나의 말과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과 행동이 드러나고 말과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뜻이겠죠.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문장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고 또 쓰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하면서도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이유가요. 최근에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굉장히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에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 부정적인 말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말과 행동들은 내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말과 행동하는 대로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또 생각,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긍정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내뱉으면 안 되겠다를 다시 생각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읽어드릴 문장은 제가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어떤 인간도 인생의 항해에서 맞닥뜨리는 폭풍우를 근사하고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 대한 반응은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을 근사하고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의 위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그 멘탈이 강해지기까지의 어떤 단련과 훈련 또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관한 경험이나 또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인생의 위기, 폭풍우가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긍정적이고 아니면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나름 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어왔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요즘 좀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은 오는데 저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더 와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또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또 옛날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말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대한 반응은 조절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문장은 눈물에 관한 문장입니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소설가가 한 말인데요. 눈물은 거룩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눈물은 수많은 말보다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물,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며칠간 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 내용을 사실 어제 읽었는데요. 많이 울다가 이 문장을 딱 읽으니까 뭔가 눈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가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하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슬픔, 이 단어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에 관한 문장들은 뭔가 눈물에 굉장히 큰 힘이 있고 또 어떤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도구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절망만 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난 정직했던 거고 내가 강한 사람인 것을 알린 것이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이 문장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문장들을 읽어드렸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소설처럼 몇 시간 동안 읽을 책이라기보다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 묵상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전에 10분 정도 일 가기 전에 읽음으로써 딱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정리하는 그런 용으로 읽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적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